전기력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력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에서도 우리가 지구로 태양 열과 빛이 나오는데 실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가시광선을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눈으로 확인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전기는 아니고요. 자석 가지고 자기에서 자기력선 시험을 한번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막대 자석이 있고 N극, S극의 막대 자석입니다. 여기에 철가루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이렇게 철가루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자석이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철가루가 배열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력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력선은 이렇게 철가루 시험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Q 쿨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전기에서도 이렇게 전기력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선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뱉는 우리가 태양에서 뱉는 그 빛과 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전위가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전기력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전기의 분포 상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전기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 가상적인 선입니다. 우리가 전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전기력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교재 보시면 전기력선의 모양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정제나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이러한 전기력선이 발생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플러스는 내뱉고 마이너스는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력선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시험에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기력선의 성질입니다. 시험에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이해하시면 이렇구나, 맞구나, 틀리구나를 판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력선의 성질 첫 번째,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간다. 우리가 자석과 비교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석의 N극이 여기 전하에서는 플러스고요, 자석의 S극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온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수직으로 통과한다. 우리가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다, 플러스 Q 쿨롱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플러스 Q 쿨롱이니까 나가죠. 나갈 때 이 전기력선은 어떻게? 이렇게 나갑니다. 수직이에요, 수직. 이렇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Q 쿨롱이다 라고 하면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온다? 이렇게 수직의 각도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전기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과 같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뒷부분에서도 개념이 사용되는데, 전기의 방향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과 같다. 만약에 플러스 Q 쿨롱이 있고, 플러스 Q 쿨롱이 있고 이게 마이너스 Q 쿨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전기력선은 어떻게 작용해요? 얘가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력선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가 이 2장의 주인공인 전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기력선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개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전개의 방향은 뭐다? 전개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하는 선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전개의 방향은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전개의 방향입니다. 만약 이 지점이라 하면 어떡하고? 이 지점에서 전개의 방향, 이 지점에서 전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전개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 접하는 방향,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만약 이 지점에서 전개의 방향이 얼마냐? 어떤 방향이냐? 이 방향.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전개와 전기력선은 수평관계. 어떻게요? 수평이냐? 전개와 전기력선의 각도가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이루는 이것은 수평이고, 각도는 몇 도? 0도예요, 0도. 방향이 같으니까 똑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고 반발한다.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고 반발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러스 Q쿨롱 있다. 이렇게 있으면 전기력선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 전기력선 옆에 전기력선이 존재하겠죠. 최대한 반발하면서 가까이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다른 전기력선을 교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대한 반발하면서 붙어있고 교차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패곡선이 되지 않는다. 패곡선이 되지 않는다. 어떤 거냐? 플러스 Q쿨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가 나갔는데 호기 있게 나갔는데 패곡선이 된단 말은 요 가다가 지쳐서 다시 들어온다. 이런 것을 패곡선이라 그래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끝까지 가면은 마이너스 Q쿨롱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Q쿨롱에서 멈추지 얘가 도중에 가다가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존장의 성질에서 이런 거 있었죠. 로테이션 E는 0이다. 즉 라블라 크로스 벡터의 회전은 0이다.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패곡선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플러스 Q쿨롱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Q쿨롱으로 전기력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플러스 Q쿨롱이라는 것은 얘가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Q쿨롱이라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가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도착을 했죠. 전기력선의 끝에는 마이너스 Q쿨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달을 하면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이 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결합이 돼서 포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 안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짝을 이뤄서 내부에서 그냥 녹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뭐다? 전기력선이 존재할 수가 없다. 내부는 전개가 0입니다.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따라서 전하가 존재하지 않고 전개가 없기 때문에 전기력선도 존재할 수 없다. 도체 내부는, 외부 말고 내부는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같다. 가우스 법칙이요. 가우스. 보세요. 전기력선의 밀도, 전기력선의 개수를 우리가 N개라고 합니다. 전기력선이 뭐 100개든 1000개든 있다. 그런데 밀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면의 밀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전기력선의 밀도라고 하면은 개수를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개수를 면적으로 나눈 이것이 뭐다? 전기력선의 밀도예요. 그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하냐?
네, 혹은 촘촘하지 않느냐가 전개의 세기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요것을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데, 다시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개의 세기와 같다. 이거 계속 나와요. 뭐 이번 시간에도 다시 나오고 다음 시간에도 이것을 가지고 전개의 세기를 구할 때 다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요. 그 다음에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이 없으며 연속이다. 우리 연속이란 말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 지금과 나중에 같다. 지금 이 지점과 다음 지점이 같다. 크게 변화가 없다. 이것을 연속이라 얘기하고, 전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하가 있어야 전기력선이 발생하거나 소멸을 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전기력선이 막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이 없으면 연속이다. 계속 이렇게 이 전기력선이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분으로 얘기하면 전개의 발산이 없다. 네. 새롭게 전개가 발산되어서 퍼져나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 E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력선의 특징에서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은 발생이나 소멸이 없으며 연속이다. 같다. 다이버전스 E는 0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이렇게 보세요. 만약 플러스 Q 쿨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보세요. 플러스 Q니까 전기력선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은 A고 이 지점은 B라고 합니다. 그러면 B라고 해요. B라고 하면 이 지점의 전위 VA라고, 이 지점의 전위 VB라고 하면은 얘가 거리가 A고 얘가 B예요. 그러면 VA가 더 커요? VB가 더 커요? VA가 더 큽니까? VB가 더 커요? 우리가 V는 얼마요? 4파이 엡실론 R분의 Q에서 거리가 분모에 있습니다. 따라서 B가 A보다는 더 크니까 B가 A보다 더 커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고 2분의 1이면 2분의 1이 더 크죠. 그래서 VA가 VB보다 더 크게 됩니다. 즉 거리가 멀수록 전위는 작은 거예요. 당연하겠죠. 전기량, 전하에서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래서 VA가 더 크고 멀수록 에너지가 더 작다. VB가 더 작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전기력선은 이렇게 가는데 전위는 어떻게 돼요? 전위는 VA가 VB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여, 얘가 만약에 100V, 50V고 전기력선은 이렇게 가니까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가 되고요. 그 다음 전기력선은 등전 이면과 직교한다. 저번 시간에 했었죠. 우리가 플러스 Q란 전하가 있을 때 여기에서 등전 이면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전기력선은 어떻게 돼요? 전기력선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각입니다. 직각, 직교한다. 이것이 전기력선의 성질이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기력선 성질 말로 나와 있는 것 있죠. 이것이 시험에서도 그대로 말로 잘 나와요. 다음 주 전기력선 성질로 틀린 것선에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개는 수식으로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전개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과 같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같다. 가우스 법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이 없으면 연속이 되는 것은 다이버전스 E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력선의 방정식. 지금 전기력선이 무엇이다 라는 것은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고,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는데, 우리 앞에서 전기력선의 성질 세 번째, 전기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과 같다, 이것을 한번 끄집어내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기력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기력선이니까 라인입니다. 라인이고, 이때 전개가 이 지점에서 전개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가 전개예요. 그러면 이 전기력선과 이 전개를 둘 다 벡터라고 보면 당연히 공간에서, 전기력선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공간에서 벡터적으로 발생하겠죠.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선과 전개는 모두 벡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E와 L은 수평이다. 즉 이루는 각도 세타가 0이다 그랬죠. 0. 그럼 이것을 통해서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0이고 수평이면은 일장에서 배운 벡터의 성질에서 어떤 것이냐면 외적이 있습니다. E 크로스 L이 수평이면은 외적한 값이 0이다. 각도가 0도면은 외적한 값이 0이다. 이것 있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전개의 벡터를 이렇게 봅니다. 전개의 벡터를 EXR 플러스 EYJ EZK라 그래요. EZK. 그 다음에 L의 벡터를 전기력선의 벡터를 우리가 이 부분의 미소 길이를 우리가 DL이라 그래요.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 굉장히 작은 부분의 길이를 델타 L, DL이라고 해요. 그러면 DL은 어떻게?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할게요. DXR, DYJ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개와 전기력선 수평이기 때문에 외적은 0이라 그랬죠? 그러면 전개와 전기력선의 외적을 한번 해봅니다. 외적. 그럼 어떻게 돼요? 하면 일장을 한번 좀 참고해 주세요. 어떻게? IJK가 공통이니까 IJK입니다. IJK. 그 다음에 E 크로스 DL 하면은 EX, EY, EZ. 그 다음에 DX, DY, DZ.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한 번씩 더 써요. EX, DX와 EY의 DY가 됩니다. 그러면 I 어떻게 돼요? 얘는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니까 얼마? EY DZ 마이너스 EZ DY. J는 어떻게 돼요? J는 얘 곱하기 얘 EZ DX 마이너스 EX DZ. 플러스 K는 이렇게 있죠. EX DY 마이너스 EY DX. 얘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라는 겁니다. 0이 된다. 그러면 이것 우리가 I 성문과 J 성문과 K 성문이 더한 값이 모두 0이라고 하면 벡터에서 어떻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만 전체가 0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벡터에서는 0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EY DZ 마이너스 EZ DY가 0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EY DZ가 EZ DY가 됐죠. 그러면 넘겨보면은 EY를 넘겨보면 얼마?
EY분의 DY는 EZ분의 DZ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EY분의 DY는 EZ분 DZ는 얘도 0이죠. 얘도 0이죠. 다 정리해 보시면 이것이 EX분의 DX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개념 아니고 1장에서 했던 벡터의 외적을 한번 다시 정리를 했는데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이겁니다. 정기력선의 방정식이 뭐냐? 도대체 정기력선의 방정식이 얘입니다. 얘. EX분의 DX는 EY분의 DY는 EZ분의 DZ가 됩니다. 만약 변형을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E와 DY는 EX DY는 EY DX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변형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정기력선의 방정식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정기력선의 방정식이에요. 결과는 어렵지 않죠. EX분의 DX는 EY분의 DY는 EZ분의 DZ X, Y, Y, Z 이렇게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이것이 정기력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 정기력선의 방정식을 갖고 우리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장 간단한 것은 전기력선의 방정식이 뭐냐 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자체를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교재에 예제를 수록했는데 전개를 주고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볼게요. 전개 2는 xi 플러스 yj요. yj이고 이때 4,3,0을 지나는 전개가 이런 전개일 때 4,3,0 지점에서 그때의 전기력선의 방정식은입니다.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FM. 네. FM 뭐예요? 정석으로 푸는 방법. 네. 두 번째는 요령입니다. 요령. 네. 제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당연히 정석으로 풀어야 맞는데 대부분의 이 전기력선의 방정식 문제는 요령으로 해도 됩니다. 90% 이상은 요령으로 풀어도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정석을 하고 나서 요령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전기력선의 방정식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EX분의 지금 정석으로 한번 합니다. DX는 EY분의 DY는 EZ분의 DZ인데 여기에서 전개 얘가 뭐예요? I가 붙었으니까 얘가 2의 X죠. J가 붙었으니까 얘가 2의 Y입니다. 그러면 2의 X가 얼마요? X죠. 2의 X가 X죠. X분의 DX는 2의 Y가 얼마요? Y죠. Y분의 DY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x분의 1의 dx, x분의 1의 dx는 y분의 1의 dy인데 x분의 1, y분의 1은 양쪽을 우리가 똑같이 적분 인티그럴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x분의 1을 적분하면은 이것은 뭐 좀 자주 나와요. 가끔씩 나옵니다. 전개하다 보면은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lnx예요. 예. 로그 함수 있죠. lnx입니다. lnx. lnx는 lny의 플러스 상수 c가 돼요. 상수 c.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정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번 보세요. lnx는 ly 플러스 c에서 얘를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lnx 마이너스 lny는 c가 되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lnx 마이너스 lny는 lnx 마이너스 lny는 ln y분의 x가 돼요. y분의 x. 이것은 로그의 성질이에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 ln y분의 x는 요것을 우리가
ln 요것을 상수기 때문에 ln을 똑같이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ln. 그래 보세요. 결국은 뭐가 남느냐면 ln의 양쪽을 빼게 되면은 y분의 x는 c란 값이 남습니다. y분의 x는 c. 그럼 보세요. 4,3,0에서 얘가 x, y, z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c 값이 어떻게 됩니까? c 값은 y분의 x가 c예요. 얼마? 3분의 4가 c예요. 3분의 4. c는 얼마다? y 3, x 4, 3분의 4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y분의 x는 3분의 4.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얘기할 때 y는 ax, 뭐 y는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y는 어떻게 돼요? y는 얘가 건너가고 얘가 뒤집어지고 얼마? 4분의 3x가 됩니다. 4분의 3x. 그래서 정석으로 풀었을 때 교재에 있는 것처럼 y는 4분의 3x가 돼요.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령으로 풀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얘가 플러스면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지금 플러스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lny가 됐고 넘어오면서 lnx 마이너스 lny가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lny분의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가 플러스면은 뭐 x분의 y는 k꼴 혹은 y분의 x는 k꼴 이렇게 만들어져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플러스기 때문에 x분의 y는 k 혹은 y분의 x는 k 이런 꼴로 나왔고요. 얘가 만약 마이너스라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넘어오면서 ln x 플러스 ln y가 되죠. ln x 플러스 ln y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면 ln xy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면 xy는 k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 xy를 넣으시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정석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수학적으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접으시고요. 이런 요령,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개가 주어지고 전기자산 방정식 구할 때 90%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플러스니까 xy는 k꼴이고 얼마? 플러스니까 y분의 x는 k꼴이죠. 네. y분의 x는 k꼴이고 여기에 x 4, y는 3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기학을 못해 먹겠다 하시는 분, 포기하신 분 계셔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힘드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접으시고 요런 요령으로 하는 거. 하지만 요령으로 푸는 방법은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전화 밀도 갑니다. 전화 밀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화 밀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네, 작약은 용어 싸움이고 용어가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위만 잘 구분하셔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용어나 단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은데 밀도입니다. 밀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어요. 참새가 전깃줄에 1m에 참새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마리 퍼 미터 이것이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 밀도라 그럽니다. 1m당 3마리. 왜 이렇게 해요? 왜? 만약에 전깃줄의 길이가 쭉 가서 1km다. 1km 가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세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1m당 3마리니까 전체 참새는 어떻게 된다? 3마리 per 1m. 근데 1km는 몇 미터예요? 1000m죠. 전체는 1000m니까 곱하면 약분이 되고 어떻게? 3000마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0마리. 전체 참새는요. 그래서 우리가 참새가 있는데 너무 길거나 혹은 너무 넓은 면적이 있다고 하면은 밀도를 구해서 전체 길이를 곱하거나 전체 면적을 곱하면은 전체 참새의 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공부를 하면 편한데 그것이 이 전화 밀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전체 전기량 Q, 쿨롱 어렵지 않죠. 근데 지구라고 해보세요. 지구. 만약에 지구는 우리가 실제로 멀리서 보면은 달에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만은 내가 가까이서 보면 얘는 평면이죠. 구표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하가 분포를 하는 거예요. 전하가 분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하의 밀도를 뭐 시그마라고 한다면, 그리스 문자 시그마라고 한다면 시그마 면전하 밀도를 알고 있어요. 그럼 전체 전하량은 얼마? 전체 면적을 곱하면 전체의 전기량, 전하량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하 밀도도 이런 참새 밀도와 비슷하게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하 밀도에 3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하는 선에 존재할 수도 있고 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최적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를 3가지. 첫 번째 선전하 밀도, 두 번째 면전하 밀도, 세 번째 최적전하 밀도입니다. 우리가 선은 라인이죠. 선은 우리가 보통 라인이라고 합니다. L. 면은 우리가 보통 S 혹은 A를 같이 씁니다. S로 쓸 때도 있고 A로 쓸 때도 있고. 최적은 우리가 볼륨이라고 해서 V라고 합니다. V. 그러면 선전하 밀도는 뭘까요? 선전하 밀도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람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람다 혹은 로우의 L. 이것을 선전하 밀도라고 그래요. 면전하 밀도는 우리가 시그마 혹은 로우의 S. 로우가 우리가 지금 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L이 들어가면 선전하 밀도, S가 들어가면 면전하 밀도. 최적전하 밀도는 뭘까요? 다른 거 없이 로우의 V가 됩니다. V. 그럼 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전기량을 선의 길이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전체 전기량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얘는 뭘까요? 전체 전기량을 최적 볼륨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참새도 얘기했지만 전체 길이를 전체 전기량으로 나눠도 되지만 그 한 일부분, 굉장히 짧은 길이를 전기력선에 밀도할 때도 했지만은 뒤에 그 부분의 미소 전기량을 dq. 그러니까 L분의 Q로 해도 되고 짧은 그 길이에 해당되는 dl, dq로 나타내도 된다는 겁니다. 얘도 ds분의 dq, 얘도 dv분의 dq.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하 밀도의 개념은 이래요.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기량 Q는 얼마? 전체 전기 Q는 얼마? 로 L 곱하기 L. 로 L 곱하기 L. 그럼 얘는 Q
Q는 로 S 곱하기 S. 얘는 Q는 로 V 곱하기 V. 이렇게. 근데 굉장히 작은 부분에, 미소 길이 부분의 전기량은 DL, DQ. 얘는 DS의 DQ. 얘는 DV의 DQ.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 외우시기보다는 개념 이해해 보세요. Q는 로엘 곱하기, 우리가 선지나 밀도 곱하기 전체 길이 하면 전체 Q가 나오는데, 일정 그 길이에 있는 전하는 DL이 되고, 그때 전기량은 DQ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요것을 조금 더 유식하게 하면 이렇게 돼요. 요게 미분식이고, 예, 요게 미분이죠. 조금 유식하게 쓰면 얼마? 양변은 인티그랄 해요, 인티그랄. 적분하면 적분. 예, 적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DQ를 적분하면 Q는 인티그랄 로 L의 DL. Q는 로 S의 DS. Q는 로 V의 DV.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써져요. 네. 근데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꼭 적분으로 쓰지 않더라도 개념. 지금 제가 공식으로 쓰니까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 이거라 그랬죠. 다시 기억하실 거. 로 L, 선자밀 혹은 선제나 밀도인 로 L이나 람다는 L분의 Q가 되고 Q는 람다 L이 된다. 이렇게. 요거 중요한 겁니다. 미분 적분은 멋있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작은 부분, 그 다음에 적분한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고, 개념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이런 식입니다. 다시 로 S와 시그마는 S분의 Q. 예. Q는 예. 시그마 S. 예. 그 다음에 로 V는 V분의 Q. 예. Q는 로 V의 최적 V.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개념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여유가 되시면 미분으로 표현한 것, 적분으로 표현한 것, 이런 것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우스 정리가 있습니다. 가우스 정리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전기력선의 성질 했죠? 전기력선 성질에서 몇 번째? 7번째.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같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가우스 정리. 뭐다? 전기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다. 네, 이겁니다. 이거요. 이것이 가우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를 갖고 전기의 세기를 계산하는 방법. 이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전기력선의 밀도를 갖고 전기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가우스 정리고, 전기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죠. 앞에서 뭐가 있었다? 쿨롱의 법칙으로 전기의 세기를 정의했었습니다. 근데 그 쿨롱의 법칙은 어떨 때? 구전하일 때 쿨롱의 법칙으로 전기의 세기를 구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우스 정리는 다른 방법인데, 구전하가 아니고, 조금 전에 했지만 선전하, 면전하, 이런 경우에도 전기의 세기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 의한 전기의 세기는 전기의 세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의 세기 구하는 것은 이 가우스 정리라는 거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봅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를 갖고 전기의 세기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동일하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동일하다. 이것이 가우스 정의입니다. 그러면 Q쿨롱에서는 엡실론분의 Q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 한번 9에서 전기의 세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E는 S분의 N이 가우스 정리입니다. 여기에서 N은 ES죠. N은 ES입니다. 9에서 전기의 세기 얼마요? 4파이 엡실론 R 자승분의 Q가 되죠.
거기에서 9의 건널비 얼마입니까? 9의 건널비. 지금 뭐 얘기가 나와서 왔는데 보세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서 원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9는 얼마? 9의 건널비 4파이 r의 자성입니다. 4파이 r의 자성. 그 다음에 원뿔이 있어요. 원뿔. 얼마? 2파이 r의 자성분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것들이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면적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원은 파이 r 제곱. 뭐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뭐 직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요. 좀 헷갈려 하시는 것들. 원은 파이 r 제곱, 9는 4파이 r의 제곱, 원뿔은 2파이 r 자승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9에서는 특별하게 최적. 9의 최적. 얼마?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9라고 했기 때문에 9의 면적 얼마? 9의 면적 얼마? 4파이 r 제곱이요. 4파이 r 제곱. 그러면 전개의 세기 곱하기 면적을 하는데 9의 면적 4파이 r 제곱을 하다 보니까 약분이 되죠. 약분. 그래서 전기력선의 개수죠. 얘가 얼마가 된다? 엡실론분의 Q개가 된다. 전기력선의 개수는 엡실론분의 Q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대요. 그 다음에 가우스 정리의 적분형이 있습니다. 가우스 정리의 적분형은 좀 멋있게 생겼죠. 어떻게? 인티그랄 2의 ds. 예. ES.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인티그랄 2의 ds 하면 이거 빼요. ES. 예. 엡실론분의 Q개고 뭐다? N입니다. 이것이 적분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우스 정리의 적분형이 됩니다. N. 예. 전기력선의 지금 여기서 나왔죠? 전기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다는 거. 예. 그래서 N은 ES가 되고 N은 ES의 엡실론분의 Q개가 된다. 가우스 정리의 적분형. 예. 그럼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이 있는데 다이버전스 E는 엡실론분의 로브. 이 과정 유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좀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결과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우스 정리의 적분형이 얘고요.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이 얘입니다.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전속 밀도를 공부하는데 전속 밀도는 엡실론 E가 돼요. 엡실론 E인데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럼 얘를 엡실론 넘겨보면 다이버전스 D는 엡실론 E는 D니까 D는 엡실론분의 로브가 되는데 전속 밀도의 미분이죠. 전속 밀도 미분입니다. 미분 뭐? 쿨롱 퍼 제곱미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쿨롱 퍼 세제곱미터가 돼요. 얘가 최적전압 밀도입니다. 맞죠? 최적전압 밀도. 선진압 밀도는 쿨롱 퍼 미터, 면전압 밀도는 쿨롱 퍼 제곱미터, 최적전압 밀도는 쿨롱 퍼 세제곱미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는 하지 않지만은 요 공식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 가우스 정리 미분형 공식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공식. 적분형도 물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뽀아송의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뽀아송의 방정식. 예. 이게 미국 사람들이 아니고 저기 유럽 쪽 사람이라서 한국말로는 뽀아송의 방정식 혹은 뽀아송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영어로 쓸 때는 POISSON이라고 합니다. 뽀아송의 방정식은 뭐냐? 우리가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죠.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나블라 도트의 E 대신에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얼마? 그라디언트 V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이쪽에 갑니다. 라블라 도트 라블라 V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비가 돼요. 라블라 도트 라블라 1장에 돼 있었어요. 라블라 도트 라블라는 뭐다? 라플라시안 V가 되고 엡실론분의 오비가 됩니다. 얘는 뭐냐면 뿌아송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전압과 전위와 최적전압 밀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즉 전위를 갖고 최적전압 밀도를 구할 수가 있고 혹은 전위와 최적전압 밀도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뿌아송의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데 라플라시안 V가 0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전하가 존재하지 않으면 라플라시안 V는 0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결과가 틀리죠.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비가 된 거, 이것은 뽀송의 방정식. 라플라시안 V는 0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한다. 구분해 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이 있죠. 일단 중요한 것이 가우스 정리에서 정기력선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분형, 가우스 정리 적분형,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 그 다음에 뿌아송의 방정식과 라플라스 방정식, 이런 공식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학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공식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겠죠. 공식 문제는 그대로 암기한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약간 어렵게 나온다 싶으면은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뿌아송의 방정식이라 할지라도요. 그럼 뭡니다? 예제를 보는데 V가 3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z제곱입니다. 이때 공간전압밀도, 최적전압밀도죠. 공간 최적입니다. 최적전압밀도 로브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뿌아송의 방정식에 의해서 전위와 최적전압밀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적용한다?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브입니다. 따라서 로브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넘어가서 엡실론의 라플라시안 V, 이렇게 되죠.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라플라시안 V를 구해볼게요. 라플라시안 V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두 번 미분하라는 거죠. 두 번 미분하라. 어떻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가 아니고 두 번 미분하라. 뭐를? V를 3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라운드 y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에 똑같이 3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라운드 z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에 3x 자승 플러스 2y 자승 플러스 z제곱. 이건 1장에서 한 벡터의 우리가 라플래시안 혹은 벡터의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고요. 하면 미분합니다. 일단 x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죠. 그래서 x가 없는 것은 날리면 돼요.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니까 y가 없는 것은 날리고요. z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니까 z가 없는 것은 날립니다. 그러면 3x제곱을 한 번 미분하면 얼마가 된다? 6x. 한 번 더 미분하면은 6이죠, 6. 그 다음 여기는 2y제곱을 한 번 미분하면 4y. 한 번 더 미분하면 4. z제곱을 z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2z. 한 번 더 미분하면 2가 됩니다. 얼마? 12가 돼요, 12. 즉, 라플라시안 V가 12. 따라서, 로브는 어떻게 돼요? 로브는 마이너스 엡실론 곱하기 12가 되죠. 마이너스 20 곱하기 12에서 공간전압밀도 로브는 마이너스 12 엡실론.
마이너스 12fc로 이런 관계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가장 좀 어려웠을 건데 수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문제가 많고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한다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뭐 능력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문제 푸는 요령을 숙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 풀겠지만은 대부분이 새로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좀 풀이하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다 생각하시고요, 문제를 반복해서 풀이하는 요령을 숙지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좀 참고 이겨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따산 에듀